정도뿐 아니라요. 지금 우리나라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조짐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방역 당국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평가된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7로 이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현재 500명대보다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적인 조치를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그 예방 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지 않으면 더 확산세로 계속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되어 온 확산세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에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 4차 유행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뭐 내일이 뭐 선거다, 거기에 혹시 좀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느슨해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지? 잊고 지내는 분이 많더라고요, 주변에도요. 그런데요, 안준영 기자님,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명대가 며칠 계속됐잖아요. 네, 방역 당국에서는 이미 4차 유행을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확진자 한 명이 다른 사람 몇 명에게 감염을 시키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한 명이 한 명을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1이 넘어가면 유행 확산인데 현재 1.07인 거죠.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현재 모든 권역에서 1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오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478명이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평균 500명이 넘었고요. 세종과 제주를 뺀 전국 15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세상에 보세요. 지금 전국에 한 2개 지자체 빼고는 확진자가 안 나온 곳이 없어요. 보세요. 그리고 신규 확진자 추이를 좀 볼게요. 불과 지금 어제 오늘만 400명대. 이거 근데 많아요. 400명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500, 예전에 1000명대만 기억해서 지금은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400명대도 지금 많은 겁니다. 그런데 불과 보세요. 지난달 31일부터 500명대가 닷새 연속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우리가 이거 코로나가 4차 대유행 오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부터 우리나라 이 기존 유행의 주기를 따져봤을 때 4월 달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4월 달에 또 다른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좀 또 다른 대유행이 오고 있다는 그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데 앞서 뭐 미국도 지금 4차 대유행 조짐 일고 있잖아요. 미국, 뭐 유럽 다 그렇죠. 지금 난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인천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래요? 그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는데 네. 이 어린이집의 보조 교사가 지난달에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그저께 양성 판정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원장님이 어제 사망했는데 사망 이후에 코로나19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그 누적 확진자가 33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어린이집, 해당 어린이집의 확진자가 누적 확진자입니다. 벌써 33명까지 늘었고, 세상에 50대 원장님은 사망 이후에 코로나 양성 판정이 확진됐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고요. 지금 이곳에 아이들을 보내는 분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거기 선생님들 다 지금 걱정이 될 텐데, 그런데 꼭 이런 분들이 어디 가나 있어요. 일부 여기 어린이집 교사분의 행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어린이집 교사 3명이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의 호프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호프집 CCTV도 없고 방문자 명단 작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호프집에 방문한 분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세요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런데 일부 교사가 이 재난 문자를 받고도 검사를 미뤘다는 겁니다. 해당 교사 측은 문자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재난 문자도 지금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시시때때로 수시로 막 울리는 재난 문자 때문에 스트레스다 하지만요. 오늘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재난 문자 수를 줄여서 왜
지금 400명대, 500명대가 나오는 이 와중에 재난 문자를 또 줄이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우려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어쨌든 이 교사는 재난 문자를 받고도 심각성을 지금 못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인경 평론가님 무엇보다 아이들을 지금 대하는 직업에 있는 최전선에 있는 분이 이런 경각심이 느슨한 상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죠. 지금 저 인천 지역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유치원에서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인천시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 어린이집에서 46건의 환경 검체 심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46건의 환경 검체를 했는데 35건, 무려 76%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검체를 채취한데 이거 문손잡이 뭐 화장실 세면 이런 데인가 봐요. 그렇죠. 문손잡이도 있고요. 손잡이 그다음에 화장실, 네. 세면대와 변기, 학생들이 이용하는 놀이기구랑 장난감. 맞아. 저도 중요하잖아요. 네. 자, 애들 다 손으로 만지고 그 애들은 수시로 얼굴 만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는 이제 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체를 채출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 물건들 중에서 무려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처럼 76%에서 그러니까 10개의 물건 중 한 7개에서는 7, 8개에서 나와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게다가 네. 어린이의 감염 전파가 최소 2주 이상 지속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 지역에만 일어났다고 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맞아요.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어린이집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일일 생활권을 넘어서 뭐 반나절 생활권이에요. 그냥 다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 지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인천 지역발 감염자 확진이 다른 지역에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는데 코로나19는요, 괜찮겠지 하는 순간, 그 방심하는 순간 곳곳에 삽시간에 퍼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우리의 마음과는 좀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아무래도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벚꽃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벚꽃을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국 벚꽃 축제가 많이 취소도 되고 있고요. 여의도가 대표적인 벚꽃 명소죠. 여기는요,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추첨으로 뽑힌 응모자만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500명만 입장이 가능한데요. 응모율이 무려 32대 1이었어요. 네. 뽑힌 사람들은 인증 QR코드를 보여줘야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로 인해 이번에는요,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 이 벚꽃 축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뭐 이제 저 벚꽃 축제 물론 이제 경쟁 응모를 하신 분들 당첨되신 분들 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저 자체도 얼마나 벚꽃을 보고 싶겠어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당장이라도 벚꽃 보러 가고 싶어 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꾹 참고 화면으로 뉴스파이터와 함께 하신 분들 대부분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이제 저 소식을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릴 때도 저거 경쟁 응모가 해서 당첨된 이후에 저 벚꽃 관람권을 남들한테 파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QR코드를 이용해서 본인 여부,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어렵사리 몇 대 몇 채 경쟁률을 뚫고 벚꽃을 구경하신 분들 과연 기분은 어떠실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자유롭고 이제 안전하게 그 벚꽃을 즐길 수 있어서 기분 좋고 벚꽃을 이제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날씨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아기랑 같이 산책하면서 여기 걸어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 생각이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뭐 저분들을 우리가 뭐 나무라고 탓하는 건 아니면 저분들은 정당한 절차 그리고 앞서 보셨죠? 방역수칙 다 제대로 지키면서 거리두기 지키면서 이제 벚꽃을 구경하시는 분은 아마 행운을 잡으신 분들인데 그래도 어쨌든 저분들뿐 아니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시는 분들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 되고 지금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뭔가 위기의식이나 경각심이 약화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다시금 좀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방역당국이 그래서 봄철 나들이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단체 관광을 목적으로 한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봄철에 맞아요. 예, 그리고 휴게소 터미널 등의
그 이 방역 현황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하고 아하. 그다음에 자연농원, 유원지, 관광지 이런 데 가실 때는 사전 예약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런 수칙도 중요하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 뭘까요, 그게? 4월 달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은 이제 취소를 해야 맞아요, 되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거는 모든 국민이 좀 지키실 맞아요. 필요가 지금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저 방역 수칙은 꼭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만 우리의 서로 가족끼리도 웃을 수 있고요. 이 사회 구성원들끼리 웃고 지낼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국면에서요, 참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달 29일 오전에 한 임신부가 진통을 느끼고요. 아이고. 평소에 다니던 이 산부인과를 찾게 됩니다.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갔는데 입원을 기다리는 도중에 남편에게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 아이고. 확진 통보가 전해지게 된 거예요. 세상에. 동시에 임신부는 이 자가격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밀접적 조치로 분류돼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곧바로 공공의료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임산부는 산부인과 안에 별도 공간으로 격리가 됐는데 아이고. 문제는 진통이 갈수록 심해지고 아이고, 있었다는 어떡해요. 남편도 사실이죠. 안 계신데 지금 옆에. 아이고. 네, 맞습니다. 게다가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분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제왕절개 수술 같은 조치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이고. 왜냐하면 병원 안에는 다른 임산부들도 있고 또 신생아도 있고 의료진들도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또 들 수 없는 네, 상황이다. 게다가 만약에 이 산모가 추후에라도 확진 판정을 받게 아이고. 되면 수술실이나 분만실들은 모두 폐쇄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진통이 오고 있고 출산 임박한데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지금 상황이. 더구나 임산부가 분만을 30% 정도가 지금 시작이 된 상황이었어요. 하하. 충남도가 나섰습니다. 아이고. 충청도를 누가 느리다고 해주죠. 네. 급작히 나섰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네. 대학병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만 가능 여부를 타진했는데 야. 이 산모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서 의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라는 답변만 들어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 사이에 이제 뭐 점점 분만이 뭐 되고 있고 위급한 상황 다 해달렸는데요. 다급해진 이제 충남도는 공공의료원인 홍성의료원이랑 또 긴급 이송을 이제 홍성의료원으로 예, 아하. 합의를 실시했죠. 그래서 임산부가 119 구급차를 타고요. 네. 40분 만에 살고 있는 곳에서 90km 정도 떨어진 90km 떨어져 있어요.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된 이후에 이송이 결정된 이후에 해당 의료원 산부인과 의사가 바로 분만 준비에 들어갔고요. 임산부가 도착하자마자 방호복을 입고 아이고. 재빨리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세상에 충청도 세상에. 안 느려요, 안 아이고. 느려요. 네. 아니 그 상황에서는요. 홍성의료원까지 9km라고 해도 천리길처럼 느껴졌을 텐데 세상에 90km나 119 구급차를 타고 가야 됐대요. 40분. 당시에 40분이나요. 당시에 이 산모의 수술을 진행했던 의료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를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사전에 이제 몇 군데 병원을. 그런데 뭐 여의치 않아서 저희 병원 모셔도 되겠냐, 후송해도 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뭐 근데 뭐 특별한 거 없고 맨날 하던 일이니까 산모도 아주 건강해가지고 무사히 수술 잘 끝났고 아기도 뭐 양호했고 잘 울었고 방호복 그걸 입고 가운을 입고 그러면 땀이 좀 납니다. 산모가 제일 아니겠습니까? 뱃속에 든 아기는 태어나야 되니까 일단 공공병원에서는 뭐 책임을 져줘야죠. 그런 면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 정말 순산도 했고 지금 이 의사 선생님도요. 지금 보세요. 막 어떤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공공의료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담담하게 또 얘기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요. 김유진 아나운서 이후에 지금 산모 상태와 또 아이 상태도 좀 걱정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위험이 노출됐던 건 아닐까 해서 걱정이 됐는데요. 출산 직후에 두 사람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는데 두 사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천만다행. 퇴원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앞서 확진 판정 받았던 남편분 같이 이 출산 과정에서 같이 하진 못했지만 얼마나 또 마음을 졸였을까요? 정말로 앞으로 며칠 뒤에 또 재회하는 그날을 또 손꼽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